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오늘 재밌는 책 하나 골랐어요. 우리 몸 연대기, 인간 몸의 역사. 원제는 그래요. The Story of the Human Body니까. 표지가 재밌죠? 발자국. 이 저자는요, 진화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버드대 인간 진화생물학과 교수이자 개체 및 진화생물학과 겸임 교수. 과 재밌죠? 두개골의 진화와 맨발 달리기에 관한 연구로 유명해요. 이분은 맨발로 달려요. 하버드대 교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끌고 산책시키다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럼 자기는 되묻고 싶대요. 그럼 그 강아지는 신발 신켰나요? 강아지도 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강아지는 괜찮죠? 강아지 발바닥은 왜 찢기지 않아요? 원시 인류들은 신발 안 신었잖아요. 그 유명한 우화 있잖아요. 맨 처음에 신발초, 나중에 발바닥이 안 좋아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사신게 돼. 비싼 신발을 이솝우화에 나오나요? 그 참 진화에 대한 멋진 이야기예요. 인간이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고 발을 감싸다 보니까 발바닥이 갈수록 얇아져요. 근데 무좀이 생기죠. 옛날에 무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습하지 않으니까. 늘 발가락 내놓고 사니까.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 높은 굽에다가 하니까 발등, 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도 그 엄지발가락 쭉 튀어나오고 이런 병들 걸리잖아요. 맨발로 방바닥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그게 더 편하니까. 심지어 그거 신고 뭐 아이돌 그룹들 춤까지 추잖아요. 10cm 막 몇 cm. 발목이 상하겠어요? 무릎 관절이 괜찮겠어요? 이런 진화는 옳은 건가요? 자, 이를테면 원시 인류들은 근시가 있었겠어요? 우리 그걸 농담합니다. 저 몽골에 갔더니 몽골 사람들은 눈이 뭐 3.0이래 6.0이래 그런 재밌는 이야기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저기 말 달려오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데 몽골 그 사람들은 말이 달려오는 걸 보이더라. 근시는 근대의 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디스크. 이것도 근대의 산물이잖아요. 직립보행하면서 이렇게 척추가 길게 있다가 직립보행하고 일어서니까 이렇게 구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가 인간의 병이 돼버린 거죠. 이런 수많은 병들이 있어요. 자, 이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거기서 인간 진화의 역사를 쭉 다뤄오는데 그쪽보다 훨씬 정밀한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다뤄요. 멋진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이를테면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 사이에 유일하게 일치하는 대목이 하나 있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에덴 동산은 경제학으로 따지면 채집 경제예요. 따먹는 거잖아요. 과일 따먹고 열매 따먹고. 자, 인간이 이를테면 나무에서 과일 먹고 자랐잖아요. 그럼 과일만 먹으면 이빨이 부드러워도 되잖아요. 근데 가뭄이 닥쳤어요. 그럼 딱딱한 호두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빨이 부드러운 본래 과일을 잘 먹고 자랐던 나무에 살던 인류 종족들, 호미닌들은 다 진화에서 실패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빨이 단단해가지고 호두도 까먹고 밤도 까먹고 잣도 따먹던 딱딱한 이빨을 가진 사람들 있죠. 나무 껍질도 먹을 수 있고 풀도 뜯어 먹을 수 있고 나무 잎사귀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유전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인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빨 모양하고 지금 이빨 모양을 유전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화석들을 비교해보면. 자, 다시 갑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창조론자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창세기 제3장 17절부터 19절인데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하리라. 너의 얼굴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랬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아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진화 생물학자들도 인간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농업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다. 너무너무 고생해요. 농업은 문명의 진보를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규모의 비극과 죽음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불일치 질환의 대부분, 당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그만두고 농업을 시작한 결과예요. 그 창조론자들은 저주를 받은 거고 진화론자들은 그때부터 고된 노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고 온갖 안 좋은 병들이 생겨났으니까 이건 또 하나의 다른 의미의 저주다 이거예요. 유일하게 일치한대요. 너무 재밌어서 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신라곤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그렇죠. 신라곤이. 나곤에서 쫓겨났으니까 신라곤이죠. 차라리 채집경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얼룩말보다도 느리고, 그렇죠? 고래보다도 작거나 헤엄을 못 치고, 뱀처럼 독이 있는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사자처럼 영맹스러운 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어떻게 얼룩말을 잡아먹고 살았죠? 인간의 장점은요, 단거리 경주보다 장거리 경주에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대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얼룩말을 잡아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잡아먹었을까요? 저 유발 하라책 같은 거 보면 산에 불이 났어요. 이제 불난 다음에 고기를 봐봤어. 그랬더니 고기가 타서 죽어있어. 먹으니까 맛있어. 소화도 잘 돼. 원래 장하고 머리하고 뇌를 똑같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시키는 기간이 짧아져, 이큼 먹으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가. 뇌의 진화를 가져. 사람들이 더 영리해져.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산에 불리러 다녀. 익힌 고기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쫓겨갈 거 아닙니까? 절벽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절벽이 떨어지게 해서 고기가 떨어지면 거기서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자, 근데 얼룩말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얼룩말은요, 땅구멍이 없어요. 대부분 포유류는 땅구멍이 없어요. 손바닥은 조금 있대요. 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잖아요. 입으로 호흡 조절하잖아요. 여름 되면 춥잖아요. 강아지도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달리면서도 땅구멍으로 땀이 배출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가 체온 조절 능력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 여름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같은 경우는 40m, 37도인가 40m 있대요. 근데 42.195를 마라토너가 달려요. 자가 체온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막 빨리 달려, 얼룩말이. 그럼 이제 체온 조절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사병 걸려 쓰러지니까 중간에 쉬어, 나무 그늘 밑에서. 그럼 인간은 계속 쫓아가. 느리지만 계속 쫓아가요. 체온 조절 안 되는데 또 얼룩말은 뛰어서 달려야 돼. 또 달려가서 쉬고 있어. 그럼 인간이 또 거기 간신히 따라잡아.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고 똑같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얼룩말이 힘들어가지고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뇌로 가는 산소가 없어져요. 그럼 띵 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거 잡아먹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적혀 있어요. 이를테면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의 진화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예요. 이분도 젊었을 때는 그래, 진화는 끝난 것 같아 그랬대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큰 뇌를 갖고 있고 몸에는 지방이 적당히 있고 비교적 빨리 번식하고 성적으로 성숙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두발 동물이래요. 근데 인간이 이제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멋진 예를 들어 놓으셨던데, 참 작자들 글 쓰는 방법들 재밌던데, 어느 노인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노인들끼리. 나는 눈이 나빠서 잘 보이지가 않아. 나는 목에 관절염이 심해서 머리를 돌릴 수가 없어. 나는 심장약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 맞아. 그게 다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생기는 문제야. 하지만 아직 운전은 할 수 있잖아. 옛날에 인류가 운전 쪽으로 진화가 돼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인류는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진화를 시켰잖아요. 아니, 눈이 나빠 보이지도 않고 관절염이 심해서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심장약 때문에 어지러운 사람인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인간 진화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지난 600만 년간 먼 길을 걸어왔으며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주 역사가 137억 년이고 8억 1, 요즘 138억 년이라고 그러죠. 우주 역사가, 코스모스 역사. 그 다음에 지구 역사가 한 42, 3억 년 되잖아요. 그 중에 인류가 나타난 게 호민이라고, 인류 조상이라고, 나무에서 원숭이랑 싸우다가 원숭이보다 팔도 짧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밑에 내려오니까 뱀 있지, 상하자 있지, 득실대고 있어. 밤에는 뽀로로 올라가자. 다시 내려와. 그럼 서서히 개척이 가거든요. 풀 뜯어먹던 인류들은 작은 종족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풀을 하루에 뜯어먹어야 돼.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풀을 뜯어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식을 하는 또 인간 종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사냥하면 일주일 살 수 있었어. 자, 그럼 매일 풀 뜯어먹던 사람은 사자나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잡혀먹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근데 사냥하던 인간들, 사냥에 특화된 인간들은 채집기술이 특별한 뛰어난 인간들, 수렵경기에 특별히 뛰어난 인간들은 살아남아 있어요. 유전학적으로. 진화를 거듭해왔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후손들이에요. 유목민들 후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농업혁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게 평생 땅에 얽매여 사는 그런 성경 말씀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두발 동물이 어떻게 하다가 병든 문명인이 되었는지 이런 멋진 부제를 달았는데요. 여전히 진화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진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화의 산물로 새롭게 발견된 환경과 인간이 불일치하면서 발견된 새로운 병들은 뭔지. 그래서 진화의학이라는, 진화 생물학이 있으면 진화의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 쪽으로 인간을 진화시킬 의무가 있는 거죠. 교정시킬. 저도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의학과를 다닙니다. 왜 다니느냐? 평생 책상에 앉아서요, 엉덩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앉다가 왼쪽으로 앉다가 해가지고 오른쪽 골반이 완전히 틀어져 있어요. 평생 책상에 앉는 병이 생긴 거예요. 어? 운동하지도 않고 자주 걷지도 않고 게을러가지고 책상 물림만 하다 보니까 어깨도 다 틀어져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 생활에 적합하게 살다 보니까 엉뚱한 병을 앓은 거예요. 이제 늙어서 관절과 근육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 예정으로 저를 바꿔주겠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힘들어요. 평생 50 몇 년간 살아온 몸을 다시 교정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600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류 삶을 개선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진화생물학, 진화의학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고, 여기서 인간들이 얻을 아이디어나 지혜는 엄청 많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사실 저처럼 평생 사회과학책, 인문과학책만 보던 사람은 이런 책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지혜는 훨씬 뭐라 그럴까요? 신선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래. 세상에 그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조차도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맨 앞에 처칠 수상의 말, 멋진 말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써요. 한편으로는 진화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참 이 책에 적합한 정교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